초급 금매에 쏟아지는 매물, 대환대출까지 기습 차단하면 다주택자 매물은 누가 사줄까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값이 곤두박질 치면 누가 웃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그동안 비싼 집값에 치여서 내 집 마련 꿈도 못 꿨던 무주택자들이죠. 집주인이 울면 세입자가 웃고 매도자가 급하면 매수자가 유리한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급매물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치솟았어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9억, 심하면 8억대까지 가격표를 찢으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호가를 깎는 정도가 아니라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뉴스 댓글에 어떤 반응이 달릴지 뻔하죠. 투기꾼들 쌤통이네. 이제 서민도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댓글이 도배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폭락장에서 진짜 피를 흘리게 되는 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주택 보유자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양도세 유예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 강제로 집을 헐값에 처분하는 절차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3억 보증금을 걸고 들어간 집이 경매에서 2억 5천에 낙찰되면 5천만 원은 공중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23년 빌라 전세 사기 때 실제로 수만 명이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주택자 몰락, 서민 기회 도래.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파티가 열리는 것 같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이밍이란 같은 사실을 어떤 틀에 넣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언론이 다주택자의 고통에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 뒤에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쏟아진 급매물을 누가 줍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출이 막혀 있으니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손이 닿지 않아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6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이 급매물을 쓸어가는 건 통장에 현금 수십억을 쌓아둔 초고액 자산가들 뿐입니다. 폭락이 서민의 기회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폭락은 부자들의 역대급 박앤세일이고 서민에게는 전세금이 녹아내리는 재앙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계세요. 집값 더 빠지겠지 하면서 팝콘이나 뜯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안일함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인식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대출 갈아타기를 틀어막았는지 그 제도의 뼈대부터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고 믿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DS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연봉 대비 갚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 가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2025년 기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존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도는 더 쪼그라들어요. 집값이 10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6억을 대출로 채울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언론은 왜 이 구조를 안 알려줄까요? 다주택자 몰락이라는 제목이 조회수를 끌어오니까요. 클릭이 돈이 되는 시스템에서 진짜 중요한 팩트는 늘 이 순위로 밀립니다. 기사 제목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팔고 있지만 실제 제도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상태예요. 결국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에 기습적으로 또 하나의 빗장이 걸렸어요. 다들 금리 인하 언제 하나 그 타이밍에만 눈이 꽂혀 있었어요. 그 사이 정부가 기습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전면 차단. 대환대출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높은 이자로 물려있는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매달 이자 부담을 줄여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지막 생존 카드였던 겁니다.
이걸 국가가 강제로 틀어막아 버렸어요.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5월 9일이에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주던 혜택이 이 날짜에 딱 끊깁니다. 이후에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캔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10집에 8집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계산해 보세요. 5월 9일 전까지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데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줄여가며 버티는 옵션마저 사라졌어요. 남은 건 두 가지뿐입니다. 피를 흘리면서라도 급내로 던지거나 버티다가 세금 폭탄을 맞거나 어느 쪽을 골라도 벼랑 끝이에요. 이게 투기꾼 쌤통이네 하고 웃을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휴, 투기꾼들 쌤통이네.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그 집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A씨가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어요. 두 채는 전세를 줬고 한 채에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합치면 월 350만 원이에요.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춰서 월 250만 원까지 줄여놓고 버티던 사람인데 그 갈아타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흑자부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해요. 집이라는 자산은 분명히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나서 이자를 못 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은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통장은 텅 빈 거죠. 이 상태에서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시세 6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장에서는 4억대에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집에 보증금 5억을 걸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4억에서 은행 근저당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수억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고스란히 묶여있다고 믿었던 그 보증금이 누군가의 빚 갚는 데 쓰이고 증발하는 구조예요. 이건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여러분 10명 중 서너 명은 이 리스크 위에 앉아 있어요. 대부분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포털 뉴스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집값 더 빠지겠지. 투기꾼들 알아서 망하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팝콘이나 뜯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안일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 장에서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 이의 종료일이 5월 9일이라고 했죠. 지금이 몇 월입니까? 석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이 석 달 동안 다주택자들은 뇌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막혔고 세금 폭탄의 시한장치는 째깍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급뇌물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천 건씩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뇌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경매가 늘면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도미노가 내 보증금까지 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뉴스나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뇌물 도미노가 실제로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면 설득력이 없죠.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실이나 부동산 플래닛 같은 앱을 켜보세요. 아실은 실시간으로 아파트 급매물과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앱이고 부동산 플래닛은 지도 위에 건물 연식과 거래 현황을 색깔로 표시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어디서부터 급매가 터지고 있습니까? 강남입니까? 아닙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노후 빌라촌과 오피스텔부터 지도가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부동산 플래닛에서 빨간색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거든요. 이 빨간 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급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주택자들의 생존 전략이 드러나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모인 사람은 가장 아끼는 자산을 마지막까지 움켜쥐어요. 서울 핵심 입지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부터 무자비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칼질당하는 게 지방 소형 아파트, 외곽 오피스텔, 노후 빌라예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팩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던져지는 외곽 매물들이 바로 전세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물건들입니다.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외곽 노후 빌라는 이 비율이 9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해요. 집값 5억인데 전세금이 4억 5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값이 조금만 더 빠지면 전세금이 집값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 세입자의 보증금은 구조적으로 100% 회수가 불가능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스템이 여러분의 돈을 잡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구조를 모를까요? 다 알면서도 왜 대출을 막았는지 그 본질을 뜯어봐야 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양도세 폭탄도 모자라서 대환대출까지 막았을까요? 다주택자 때려잡으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수요 억제예요. 집값이라는 게 결국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적으면 내리는 구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집값이 다시 튀어오르는 건 정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수십 번 약속해놓고 또 오르면 국민 신뢰가 바닥을 찍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대출 차단이에요. 집값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돈줄을 틀어 막아서 살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값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그 위에 대출 차단이라는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은 겁니다. 스프링의 탄성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힘으로 억눌러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을 제도가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 부작용이 반드시 터집니다.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요. 거래가 없으면 집주인은 팔 수가 없고 팔 수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현금도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바위 밑에 깔리는 건 누구입니까? 투기꾼이 아니에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집주인의 현금 흐름에 내 보증금이 묶여있는 전세 세입자들이에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던진 그물에 서민이 같이 걸려든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남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대환대출이 막혔습니다. 양도세 유예는 5월 9일에 끝납니다. 다주택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금매를 쏟아내고 있어요. 시장에 헐값으로 던져진 저 알짜배기 아파트들을 누가 주워 담고 있을까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월급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직장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오직 통장에 현금 수십억을 넣어둔 초고액 자산가들만이 이 피바다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쓰러진 사람의 물건을 줍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 불변하는 룰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은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내 집주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전세 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 안 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버티는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이 도미노의 마지막 패가 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단 하나예요. 시장에 피가 흐를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를 모른 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가장 빠르게 녹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현금을 쥐고 저들의 물건을 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